네, 논준모연구소의 김상환 소장입니다. 저희 멤버십 강좌를 보고 계신 논준모 대학원생 분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하신 게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 두루두루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공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AI로 논문 쓰기, 요거가 지금 절찬리에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논준모 대학원 유튜브 멤버십 강좌를 통해서. 그런데 질적 연구를 할 때 질적 연구를 위해서 인터뷰한 그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질적 연구의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코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코딩을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할 수 없느냐? 그런 강의를 올려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될 거는 AI가 만능은 아니다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AI는 검색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과 AI는 분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AI로 논문 쓰기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검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AI에게 분석을 맡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검색을 한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선행연구조사가 있거든요. 선행연구조사를 AI한테 한번 시켜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거의 100개를 찾으면 98개 정도는 가짜를 만들어낼 겁니다. 한 2개 정도는 웹페이지에서 우연히 긁고 온 게 아다리가 맞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분석을 한번 시켜보세요. 못한다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를 어떻게 우리가 논문 쓰는데 이용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검색을 다 해서 선행연구조사를 한 다음에 그 자료를 우리가 분류까지 해줘야 돼요. 분류까지 한 다음에 그 분류된 내용을 편집할 때 내용은 같아야 됩니다. 내용이 바뀌면 안 돼요. 내용은 같은 내용에서 뭐 길게 하거나 뭐 줄이거나 약간 합치거나 뭐 이런 편집을 할 때 AI를 사용한다거나 분석을 다 해놓고 심지어는 양적 연구에서는 표까지 다 정리를 해놓고 그 표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해석 중에서도 좀 독특한 용어가 있으면 그 설명까지도 약간 해놓고 나서 AI한테 분석에 대한 해석을 요청을 했을 때 AI가 생각보다 잘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AI를 학습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습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이라든지 기초 자료 편집은 인간인 우리 연구자가 해야 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AI에게 던져주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뭐 그냥 AI한테 보여주는 게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AI한테 요청을 해야 AI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뭐 글을 써준다든가 해석을 해준다든가 표를 만들어준다든가 정리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분이 질적 연구에 대해서 AI로 자동으로 코딩할 수는 없느냐 그런 강의를 해달라고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나갑니다. 자, 질적 연구에서 우리가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가 있잖아요. 이 참여자한테 면접, 뭐 인터뷰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참여자들에게서 정말 원하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친해져야 되는 과정이 있죠. 우리가 그걸 이제 라포 형성이라고 합니다. 자,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여자로부터 인터뷰나 면접 또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그 참여자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태도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 이미지, 영상, 물건, 뭐 각종 자료들을 우리가 도출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텍스트가
주로 보면 인터뷰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또는 녹음 같은 거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대부분 이제 전사를 하죠. 그리고 전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요 의미, 주요 의미를 도출할 때 바로 그 의미 단어를 적는 행위를 코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점점 어떤 본질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어떤 질적 연구다 하더라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최초 주요 의미를 코딩한 것으로부터 그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경험했던 그 경험의 본질을 찾아 들어가는 이 부분부터 질적 연구의 기법이 달라지고, 그 기법 중에서도 학자별 기법이 또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그 경험의 본질에 다다르는가, 여기서부터 코딩한 것에서부터 경험의 본질까지, 여기서부터가 기법마다 학자마다 약간씩 방식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얘를 모르는 거예요. 얘를 도대체 어떤 기법이 어떤 경험의 본질을 요구하는 건지, 그 기법 중에서도 어떤 학자의 기법이 어떤 경험의 본질을 원하는 건지,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코딩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 경험의 본질에 다다르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나름대로 기법, 학자가 제안하는 방식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 경험의 본질이 나타나는, 최종적으로 나타난 분류 체계가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질적 연구하는 사람은. 자, 그런데 이것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코딩까지는, 자, 경험의 본질에 다다르는 이거는 그 기법이 요구하는, 또는 그 학자가 요구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그 기법을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AI가 할 수 없다. AI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 코딩으로부터 경험의 본질에 다다르는 거는 그 연구자의 생각이에요. 그 연구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걸 AI한테 맡길 수가 있겠냐 이거지. 이거는 AI가 분석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연구자 자신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기법과 학자를 주의 깊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나는 정확하게 어느 기법의 어느 학자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못 박아놓고 연구 설계를 해놓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연구자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논전모 연구소 멤버십 강좌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조금 이따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자, 참여자로부터 뭐 녹음을 하든 뭐 전달을 받든, 뭐 이렇게 약간 주관식처럼 조사를 해가지고 이 종이로 받든 뭐 SNS로 받든, 어쨌든 이 텍스트로 전사하는 거 있잖아요. 전사하는 거. 요거는 이제 기술이 좀 발달을 해가지고 그 네이버의 클로바 노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녹음하면 바로 다다다닥 전사가 되는 거. 그런 기능을 이용하는 게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과정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지, AI보다는. 뭐 그것도 AI의 일종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뭐 클로바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되겠다. 그러면 자동으로 전사가 사람별로, 연구 참여자별로 A, B, C, D 각각 사람들이 한 말들이 자동으로 텍스트로 다다다다닥,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녹음을 해 놓으면 이게 웹사이트하고 연동이 돼서 자신의 노트북으로 그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스마트폰에서 내가 녹음했던 것들이 텍스트화 된 게 노트북에서 웹페이지에서도 확인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기능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냐면, 그 텍스트로 전사된 그 텍스트 안의 내용을
그 안에 메커니즘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빈도로 분석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의미는 아마 파악하지 못할 것 같고 기계가 아마 빈도 같은 걸로 파악을 할 것 같은데 중요한 단어를 딱딱딱딱딱딱 중요 키워드를 분리해 냅니다. 그 보여줘요. 지금 이 대화 내용의 주요 키워드가 이겁니다라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키워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의미, 최초 의미 단위를 코딩을 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의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AI가 과연 그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AI의 메커니즘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AI가 그 의미를 분석해서 그 의미에 맞는 단어로 코딩을 한다. 그런데 이 코딩이 나중에 내가 어떤 기법, 어떤 학자의 방식에 의한 경험의 본질로 분류를 해야 될 거를 머릿속에서 예측을 하면서 이 단어를 코딩을 한다? 그건 AI가 하기는 힘들다. 연구자가 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하지만 그 앞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그리고 이 코딩을 할 때 이 과정이 의미를 도출하는 이 과정에서 코딩을 하는 이 과정에서 그 수많은 텍스트, 수많은 연구 참여자, 수많지는 않죠. 질적 연구는 보통 작으니까. 그 사람들이 내놓은 수많은 인터뷰 내용의 텍스트 중에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뭐 타게트라든지 뭐 이런 사이트에서 무료 사이트니까 이용을 하면 좀 편리하게 헷갈리지 않게 코딩을 할 수 있는 정도? 예, 그 정도는 제가 유튜브에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진짜 무식하게 했던 질적 연구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도움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기법별, 학자별 어떻게 경험의 본질에 다다르게 되는가 이거에 대한 지식, 이거에 대한 이해를 위한 동영상 강좌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 만들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 논준모 연구소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이제 멤버십 가입하시고요. 멤버십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재생 목록. 재생 목록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개 강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비슷한 강의들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긴 한데 제가 추천드리는 강의는 바로 요겁니다. 특별기획 강좌. 특별기획 강좌. 여기에서 그 질적 연구에 대한 종류와 그리고 중요한 이론들, 그리고 기법, 그리고 주요 학자들, 그 학자들이 제안하는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와 유사한 강좌가 또 어디 있냐면 똑같이 멤버십에 있는데 밑에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여기 질적연구라고 있죠. 자, 질적연구 여기에도 있고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도 있죠. 질적연구 방법. 예. 그러니까 다 논준모 대학원 멤버십 강좌들입니다. 그런데 요거 두 개가 좀 비슷해요. 그런데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가장 최근에 제가 강의를 제작해서 올린 게 요 특별기획 강좌 안에 있는 질적 연구들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저도 그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했던 내용들이 다 대동소이하거나 또는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언제 했던 강의가 가장 그래도 전달력이 좋았다라는 거는 저는 알잖아요. 바로 이제 이 강좌가 그래도 비슷한 강좌들 중에서는 가장 전달력이 좀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제가 말씀드린 인터뷰할 때 네이버에서 나오는 클로바 노트를 사용하시면 좋겠다. 그 말고 비슷한 애플리케이션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동으로 전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굳이 막 타이핑하고 이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주요 키워드들이 도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이렇게 전사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한번 여기서 나오는 질적 연구들의 기법까지도 이해했다면 내가 어떤 기법을
하겠다라는 게 설계에서 정해진다면 나중에 그렇게 분류될 것을 예상을 하고 내가 기왕의 최초 의미 단위를 코딩할 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코딩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코딩을 할 때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지 않으려면 타게트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타게트에 대한 설명 그리고 네이버 클로바 노트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 여기에 논준모와 함께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논준모 대학원 멤버십 강좌가 아니라 그냥 구독자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용으로 강의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강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찾기가 좀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적 연구를 할 때 AI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질적 연구를 쓰기 위해서 제가 요 앞에 보시면 AI로 논문 쓰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AI로 논문 쓰기에서 주로 우리가 이제 서론이라든가 이론적 배경, 어떻게 AI를 이용해서 잘 편집을 할 것이냐, 자료는 우리가 찾아야 돼요. 잘 편집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기에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질적 연구도 서론하고 이론적 배경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부분에서 AI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질적 연구 자료 수집이라든가 질적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코딩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쓰든가 타게트 같은 프로그램을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분석은 연구자가 그 의미 단위를 그 기법에 맞도록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연구자가 분류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본질에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기법을 확실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강좌들을 보시고 이해를 높인 다음에 질적 연구를 하시면 나중에 고치고 또 고치고 집어던지고 할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질적 연구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